미국이 로봇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일본 로봇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찍고 있는데 오늘 또 반등이 또 강하게 SPG를 비롯해서 클로버, 로보티즈 다 반등이 나옵니다. 로봇주는 굉장히 모멘텀이 살아있고 모멘텀이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난 개념이 있는데 바로 AGI, 범용 휴머노이드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분기 현재 국내 로봇주 상황과 4분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고점에서 한 15% 정도 빠진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금요일 날 찍고 있는데 오늘 또 반등이 또 강하게 또 SPG를 비롯해서 클로버, 로보티즈 다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 주도주고요. 확실히 빠질 때 많이 빠진 거를 한 방에 또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많이 빠진 거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다른 거는 뭐 30%, 40%씩 훅 빠지는데 로봇주 고점 대비 15% 빠지고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자, 로봇주는 굉장히 모멘텀이 살아있고 모멘텀이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난 개념이 있는데 바로 AGI, 인공지능이란 개념인데요. AGI를 결국은 범용 휴머노이드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봇 AI 모델의 성공률 자체가 산업용이나 가정용에 배치되기에도 약간 부족한 90% 정도 됩니다. 100%가 돼도 상용화 될까 말까인데 아직 90%니까 당연히 로봇 AI 모델 성공률을 100% 높이기 위해서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물리 데이터가 하드웨어 데이터가 필수인데 지금 재미난 상황은 빅테크들이 메타 그리고 오픈 AI, 아마존, 구글이 이 부족한 하드웨어 물리 데이터를 보충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휴머노이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식은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정부가 지원해서 지자체별로 자체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물리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방식, 정부가 주도하에 중앙화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쓰고 있고요. 미국은 각각 개별 기업들이 주체가 돼서 물리 데이터를 각 기업별로 오픈소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AI 모델 완성도 자체가 현재 낮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도 아직 기술적으로 많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로봇은 휴머노이드가 성능도 향상시키면서 원가도 절감해야 되는데 원가 절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하드웨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의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액추에이터 단가를 낮추고 있고 미국은 앞으로 액추에이터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감속비라고 하죠. 감속비를 감속비를 낮추려면 토크의 모터는 올리면서 속도는 떨어뜨리는, 그래서 저감속비를 쓰고 있는 QDD 액추에이터가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고 로보티즈도 개발하고 있고 QDD 타입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속기의 원가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근데 충격 분산이나 완화 그리고 사람 충돌할 때 더 안전하고 동적 보행에 대한 안정성까지 좋아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뛰어난데 원가가 절감되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손과 동일한 형태의 높은 작업 자유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로봇손이 사람의 손에 가장 가까운 옵티머스가 거의 자유도가 23, 4 달할 정도로 가장 높은 자유도, 사람의 손과 거의 흡사한데 액추에이터가 약하면 소형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악력이 떨어져요. 쥐고 있는 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로봇 손의 자유도를 올리려면 당연히 가장 최상의 액추에이터를 써야 됩니다. 손가락 관절 사이의 공간적 제약도 해소해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나 액추에이터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최소한 1, 2년 동안은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로봇 손도 중요해, 액추에이터도 중요해. 이 모든 모멘텀을 가졌던 로보티즈가 텐베거가 된 겁니다. 내년은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내년 1분기에 버전 3, 3세대 최신 버전을 공개를 합니다. 테슬라만 있냐?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피규어 AI도 내년에 12,000대를 양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규어 AI가 4년간 누적 10만 대의 출하 목표도 세웠습니다. 피규어 AI만 있냐? 중국의 유니트리, 그리고 여기는 국적이 되게 신선해요. 노르웨이입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 여기도 최초로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디지트란 물류 로봇이죠. 에질리티 로보틱스. 그다음에 중국의 유비테크, 에지봇, 이런 다양한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내년에 대거 양산 계획을 발표하는, 실제 양산을 하는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는 여전히 핵심 공급망의 63%가 중국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물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액추에이터를. 과거에 배터리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략 물자 선정했듯이 로봇의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도 전략 물자로 선정을 하면서 언제든지 액추에이터는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액추에이터에 대한 조달 불안정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휴머노이드 업체들과 유럽의 휴머노이드 업체들은 비중국 밸류체인에 대한 상당히 반사수혜를 국내 기업들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버전 젠 3만 공개되냐?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로봇에 관련된 또 다양한 모멘텀이 나오고요. 내년에 5월에서 6월 달에 중국의 유니트리가 10조 밸류로 신규 상장이 됩니다. 미국은 5월까지 상무부에서 로봇 관련된 관세부가 결정이 되고요. 미국이 아마 로봇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로봇 경쟁이 계속 심화된다고 하면 공급망의 전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 로봇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로봇 회사들 중에 탑티어 수준의 매출 사이즈, 약 2,800억 정도의 매출 사이즈의 HD 현대 로보틱스가 이미 기업 공개 주관사 선정을 했고 내년에 빠르면 내년 안에 상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양산형을 최초 공개했고요. HL 만도가 원주 공장에서 국산 휴머노이드 앨리스 M1을 투입을 했고 HL 만도가 본격적으로 CEO 인베스터 데이, 엊그제 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구매를 또 늘리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양산과 다양한 모멘텀이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1월 달에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이제는 로봇 박람회라고 할 정도로 로봇에 대한 많은 신기술과 어떤 양산 스케줄, 로봇에 대한 어떤 기술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기술적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 부품의 공정과 로봇의 부품을 만드는 공정이 40%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실제 로봇 부품을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 로봇 참여에 밝히겠다고 나온 자동차 부품사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력 감속기 SPG와 SBB 테크가 최초로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거의 90%, 95% 독점하던 감속기 시장을 국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액추에이터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로봇당 3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가 가장 최대로 많이 들어가니까 옵티머스 젠 3 버전 같은 경우는 44개가 들어가니까 약 액추에이터 44개 기준으로 하면 4,4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요. 드디어 규모의 경제인 휴머노이드 로봇 10,000대 체대가 된다고 하면 매출이 3,000억 또는 4,400억이 발생하는 구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역시도 2028년까지 미국에서 휴머노이드를 연간 3만 대 수준을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양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젠슨항이 AI 최종 종착점은 로봇이라고 밝힐 정도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로봇 관련돼서 정부에서 우리 피지컬 AI의 테스트 베드로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고, K 휴머노이드 연합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계속 내년에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적자였던 로보티즈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적자 회사인 클로봇이라는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회사들은 숫자가 내년부터 찍히기 시작하고 있다. 거기에 탈중국이라는 반사수혜,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속속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또는 테슬라를 통해 검증받는 로봇 부품사들이 늘어나며 글로벌 수준은 더 확대될 거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로보티즈가 중앙아시아의 생산 공장의 캐파를 우리가 액추에이터 3만 대 수준에서 30만 대까지 10배 늘린다고 했습니다. 캐파를 괜히 10배를 늘리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매출이 10배 이상 사이즈가 커질 거라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돼서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기능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로봇이 인지하고 판단하고 실제 수행하는, 그리고 인지 판단을 위해 필요한 로봇 센서, 그리고 로봇 칩, 이 두 가지, 거기에 배터리까지, 센서, 배터리, 칩, 요거에 대한 부품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6년, 27년 초까지는 여전히 액추에이터가 가장 로봇 부품 내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여전히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 아까 말씀 안 드렸던 현대 모비스 역시도 직접적으로 액추에이터를 설계하겠다고 하고 개발하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이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의 시너지를 충분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 클로봇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클로봇 역시도 결국은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 클로봇이 하드웨어 껍데기를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다 구동 모델, 라스라고 하는 구동 모델까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클로봇이 최근에 로보티즈가 맨 처음에 갖고, 로보티즈 주춤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춤하니까 고영이 갖고, 고영이 주춤하니까 로보스타 갖고, 로보스타까지 주춤하니까 이제 카이젠 RNM이 갖고, 그 다음에 고영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고영 주춤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SPG라는 감속기 기업이 미친 듯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이 로봇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결국은 클로봇 같은 회사들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로봇주 내에서 굉장히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 어디 밸류체인, 테슬라의 옵티머스 밸류체인이냐, 보스턴 다이내믹스 밸류체인이냐, 피규어 AI 밸류체인이냐, 중국의 유니트리 밸류체인이냐, 조금이라도 로봇 밸류체인 중에 글로벌 로봇 업체랑 계속적으로 어떤 협업 또는 계약이 나오는 로봇 업체들한테 수급이 쏠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자체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가 로봇 부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자체적인 일종의 생산 라인, 아니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하고의 협업 관계의 증가,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적자 탈피, 흑자 전환,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글로벌 정부 정책에 대한 로봇 모멘텀,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의 분위기와 업종 상황은 어떤가요? 네, 2차 전지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점점 더 2차 전지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욕을 먹더라도 좀 말씀드리면, 어제 그 LG엔솔하고 포드하고 유럽 계약 해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9조 6천억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26년도 실적에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고 27년도 실적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LG엔솔과 포드의 계약 해지로 인해서 27년도 매출 하향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작년 10월 달에 포드와 유럽 상용차 아마 밴 그죠? 전기차 밴으로 예상되는 2건, 그러니까 6 년간 75 기가와트 1 건, 4 년간 32 기가와트 1 건인데 75 기가와트 건만 해지를 했습니다. 32 기가와트 건은 아직 유효하고요. 대표적으로 포드가 F150 라이트닝이란 픽업 트럭, 그 전기 트럭과 전기 밴, 이거 트랜짓이죠. 철회 계획을 밝히면서 9조 6천억 75 기가와트급 계약이 취소가 됐고, 32 기가와트 수준의 4.1조 수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유럽 공장 가동률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정상화 지연된다는 거고요. 아마 그 유럽의 총 연평균 공급 규모가 35.9 기가와트였다면 이번에 포드건 해주로 인해서 23.4 기가와트로 유럽이 대폭 좀 하향 조정된 게 좀 굉장히 뼈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공장 가동률이 최근에 상당 부분 회복이 되는 조짐이 보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점점 더 하이니켈,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의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유럽의 전기차 수요 둔화. 그런데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죠. 유럽은 전기차 지금 수요 둔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전년 대비 27%씩 성장하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 쪽의 타격이 굉장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중저가 세그먼트의 일종의 중저가 배터리, 즉 LFP 배터리 탑재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하이니켈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는 원통형 46파이가 빠르게 원가 효율성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더 올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원통형 46파이 배터리를 역시나 LG엔솔이 가장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파이 원통형만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고 LG엔솔이 기존 과거의 주력이었던 파우치 쪽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G엔솔의 이번에 포드하고 계약 해지로 인해서 2027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 유럽 공장이 캐파 대비 약 44.8%까지 가동률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마 그게 30%대 미만으로 좀 떨어질 거로 보고, 나머지 기업들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그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LG엔솔보다 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만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역시 포드하고의 배터리 조인트 벤처인 블루오벌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오벌 조인트 벤처의 절반인 37 기가와트의 테네시 공장만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SK온이 고정비가 감소하고 이 유유 캐파를 오히려 ESS 라인으로 돌릴 거라는 긍정적인 보도로 나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튬 가격인데요.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리튬 가격이 굉장히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앨범알과 칠레 SQM 주가가 바닥 대비 2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 앨범알과 SQM의 주가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LG엔솔의 포드 수주 취소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점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포드 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스텔란티스 또는 미국의 GM,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캐파를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의 BMW, 벤츠,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이 포드처럼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상당 부분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큰 타격이 예상돼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다만 증권사의 추정치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여전히 좀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주가적으로 당일날 LG엔솔이 크게 한 8% 정도 빠졌지만 그 하루 지나고 나서 오늘은 한 1~2%대로 주가가 나름 방어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시장은 확대 해석하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 모두 지금 전기차 합작 유효 캐파를 ESS로 라인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르게 좀 실적으로 캐파가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유유 캐파를 ESS로 전환할 경우 2026년부터는 결론적으로는 LG엔솔 포드의 타격은 있었지만 전체 라인의 가동률은 ESS로 인해서 좀 그래도 회복하는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건 미국과 유럽에서 신차 출시를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은 나름 테슬라 빼고 나머지 쪽에서 신차가 나오고 있는데 신차에 대한 출시 시기가 생각보다는 빠르진 않다. 미국도 3만 달러 수준의 전기차 라인업 신차가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취소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중국 배터리 탑재한 저가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계속 속속들이 우회 형태로 나오는 거가 조금 걱정은 되는 부분이고요. 탈중국이 되려면 결국은 관세를 인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관세를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시켜야 됩니다. ESS 배터리 관세가 48.4%, 그러니까 상호관세 포함한 58.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의 ESS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이제 국내 배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발빠르게 국내 ESS 배터리 쪽 수주가 나오고 있고, 삼성 SDI와 LG엔솔이 미국과 유럽에서 ESS 점유율 자체가 9% 정도, 한 자리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캐치업이 돼서 20% 30%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 부분 ESS로 전기차 쪽에 그 감소 부분을 벌크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확실히 회복되는 건 맞습니다. CO2 규제 때문에 25, 26, 27년 3년치 CO2 평균 값으로 킬로미터당 93.4기 때문에 25년도에 못 팔았으면 26년도, 27년도에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26년, 27년까지 꾸준히 연평균 증가율이 25%에서 최대 30%까지 될 것으로 보고요. 보조금이 축소됐던 업체들이 보조금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필두로 영국, 독일 모두 전기차에 보조금을 부과시키면서 기존에 전기차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태리나 스페인 쪽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저가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가 포지셔닝을 중국의 BYD나 이런 데가 꽉 잡고 있지만 결국은 국내 배터리 업체도 LG엔솔을 필두로 LFP 라인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유럽 시장의 회복은 유럽 내 한국 배터리의 출하량, 물량 증가도 최소한 27년까지는 3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내 배터리 출하량이 현재 시장 점유율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7%인데요. 37%에서 더 줄어들진 않고 있어요. 현재 유지만 해도 2026년 내년에 총 한국 배터리 3사의 출하량은 75에서 90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저가 전기차가 활발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비중이 오히려 낮아지고 CATL 중심의 중국 배터리 탑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CATL 탑재 비중 늘어난다고 무조건 중국이 엄청나게 포지션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유럽 엔지니어를 쓰고 유럽에 있는 공장을 활용해, 그리고 유럽에 있는 각종 규제 요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그런 모든 측면을 만족한다고 하는 중국 업체들은 중국에서 만들어 와서 유럽에 지금 파는 업체들 대비해서는 극소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럽 업체들한테 지금 배터리 3사가 지금의 점유율을 더 이상 뺏기지만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파 늘어나는 증가분이 한 30% 정도 될 것으로 보고요. 미국의 소위 말한 ESS 쪽 관련돼서는 이 소위 말한 ITC 세액공제 수치가 필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관련 ESS 부품만 써도 ITC 수치가 원천 차단되고 불가하기 때문에 결론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ESS 쪽 시장 점유율 마켓 셰어는 계속 늘어날 거다. 아까 리튬 가격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리튬 가격 올라가면 리튬 가격 올라간 거에 대한 양극재 업체들의 재고 충당 손실금이 환입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적이 개선되는 거고요. 내년까지도 리튬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 국면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SS 관련된 수주는 최근에 주가가 선반영돼서 엄청나게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이번에 포드 취소로 인해서 다시 주가가 다 상승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ESS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유럽 시장 회복 가셔야 되는 걸 기점으로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다시 단기 저점을 찍고 조금만 ESS 수주 관련된 부분이 모멘텀으로 살아날 경우에는 다시 좀 이 ESS 모멘텀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 회복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럽에 대한 포지셔닝이 큰 게 삼성 SDI고 미국에 대한 포지션이 큰 게 LG 엔솔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럽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쪽은 삼성 SDI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LG 엔솔이 전기차랑 ESS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 인공위성의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베어로보틱스나 다른 테슬라의 옵티머스에도 LG 엔솔 배터리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언제 반영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ESS의 앞으로의 출하량은 YOY 전년 대비 100% 넘는 거의 200% 가까운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ESS 관련돼서 삼성 SDI는 인디애나의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인 스타플러스를 전부 ESS 라인으로 돌렸고 LG엔솔도 미시간 공장을 일부 ESS 라인으로 빠르게 돌리면서 그리고 LG엔솔이 가장 빠르게 LFP ESS를 생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삼원계 배터리도 원가 절감한 ESS 라인을 생산하고 있어서 삼성 SDI나 LG엔솔이 얼마나 더 ESS 수주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받냐가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그리고 유럽의 저가 전기차 포지셔닝이 높은 배터리 셀 업체가 단기적으로는 더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신 구독 모델 빌리언스 캠퍼스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유튜브 채널 나오는 거는 최대한 많이 줄이고 있고 제 채널에 훨씬 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 역시도 그때그때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매일매일 시장과 소통하고 대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투자 레터 형식으로 그날그날 시황, 산업, 수급, 업종, 기업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 한 장만 보시면 그날 당일날 있었던 시장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유튜브나 다른 채널에서 전혀 공개하지 않는 구독 모델,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들으시는 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매주 한 편에서 두 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만 보시면 절대 시장의 주도주를 놓치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더 가깝게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구독자분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용을 위한 일종의 라이브를 열심히 찍으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마 약간 비싼 점심값 정도니까 들으시면 시장에 대해서 정말 편하게 옆에 일종의 투자 멘토도 좋고 아니면 그 달리기 할 때 페이스메이커 있잖아요. 저희가 오래오래 중장기적으로 재밌고 즐겁게 계속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주 든든한 페이스메이커, 금융 멘토, 금융 주치를 옆에 두고 하시는 거니까 아마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에 투자하시면 그 투자하신 거에 뭐 1000배, 만배, 뭐 10만 배, 몇십억 배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하고 더 많이 끈끈이 소통하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재밌게 투자 공부도 하고 수익도 많이 내시도록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